여보, 또 새벽에 다리 쥐났어? 아이고, 마그네슘 먹는데도 왜 이럴까? 김 사장 부인도 그러더라. 비싼 거 먹어도 소용없대. 여러분도 이런 대화 많이 하시죠?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마그네슘 먹고 있는데 왜 효과가 없냐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드시는지 여쭤보면 정말 놀랍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새벽에 깨는 것, 다리에 쥐가 나는 것, 눈꺼풀이 떨리는 것, 이런 증상들이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마그네슘 부족이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9명이 제대로 된 복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돈만 버리고 계신 거죠. 안녕하세요. 52세, 27년 차 수면 노인의학 전문의 김민재입니다. 저도 사실 40대의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환자였습니다. 의사인 제가 모든 약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새벽 2시, 4시에 꼭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죠. 다리에 쥐까지 나서 응급실을 3번이나 갔습니다. 그러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수 중에 한 노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마그네슘 3단계 복용법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7,000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적용했고 95%의 개선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10만원 내고 들을 이야기를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동네 약국에서 3,000원으로 기적을 만드는 비법까지 공개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73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눈물부터 보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지쳤어요. 마그네슘을 3년째 먹는데도 새벽 2시, 4시에 꼭 깨요. 다리는 왜 그렇게 쥐가 나는지 어제 밤에는 너무 아파서 남편이 주물러 주다가 같이 못 자고 날 세웠어요. 좋다는 건 다 먹어봤는데 왜 저만 효과가 없는 걸까요? 제가 복용법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직전에 400mg을 한 번에 드시고 있었어요. 게다가 칼슘 영양제와 함께 먹고 계셨죠. 저녁에 커피까지 마시고 바로 복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돈 버리는 3대 실수였습니다. 할머니뿐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 오신 68세 김영수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0분이 걸린대요. 마그네슘 먹은 지 2년이 넘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셨죠. 알고 보니 어르신은 가장 싼 산화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아침 공복에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실수들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최악의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공복에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무조건 공복에 먹어야 잘 흡수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마그네슘은 정반대입니다. 빈속에 먹으면 위가 쓰리고 속이 메스꺼워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이 때문에 응급실 간 분도 계십니다. 위경련이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며칠 먹다가 포기하시죠. 식사하고 30분 후가 황금 시간입니다. 음식물이 위를 보호해주고 흡수도 훨씬 잘 돼요. 두 번째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0mg 이상 흡수를 못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한 번에 400mg을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건 180mg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220mg은 그냥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한 달에 15,000원짜리 영양제 사서 절반 이상을 변기에 버리는 셈이죠. 돈이 아깝지 않으세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싸구려 산화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겁니다. 약국에 가면 제일 앞에 진열된 제일 싼 마그네슘이 대부분 산화마그네슘이에요. 가격이 싸니까 많은 분들이 사가시죠. 그런데 산화마그네슘은 흡수율이 4%밖에 안 됩니다. 100mg 먹으면 4mg만 흡수되고
96mg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설사를 유발해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산화마그네슘 때문에 한 달 내내 설사하셨대요. 탈수까지 와서 입원하셨죠. 네 번째는 칼슘이랑 같이 먹는 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앙숙이에요.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리 몸에는 미네랄이 흡수되는 통로가 있는데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은 통로를 사용해요. 한꺼번에 들어가려다 보니 서로 막히는 거죠. 마치 좁은 문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는 것과 같아요. 결국 둘 다 제대로 못 들어가죠. 최소 2시간은 띄어서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커피나 콜라와 함께 먹는 겁니다.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쫓아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마그네슘 50mg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커피 마시고 바로 마그네슘 먹으면 효과가 제로인 거죠. 저녁에 커피 마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거 정말 안 좋습니다. 수면도 방해하고 마그네슘도 배출시키고 이중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7,000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완성한 김민재 원장의 3단계 황금 복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제품 선택입니다. 시니어분들께는 딱 2가지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왜냐하면 위장 자극이 거의 없거든요. 속이 편해요. 그리고 흡수율이 무려 80%나 됩니다. 산화마그네슘이 4%인 것과 비교하면 20배 차이가 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글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글리신은 우리 몸에서 수면을 도와주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먹으면 마그네슘 효과도 보고 숙면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죠. 가격은 한 달분에 15,000원 정도 합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흡수율 생각하면 오히려 싼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 말레이트입니다. 이건 근육 피로나 다리 쥐의 특효약이에요. 말레이트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운동하시는 어르신들께 좋습니다. 가격은 한 달분에 12,000원 정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약국에서 마그네슘 살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산화마그네슘이라고 적혀있으면 사지 마세요.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라고 적혀있는 걸 사세요. 약사님께 글리시네이트 있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없다고 하면 다른 약국 가세요. 요즘은 대부분 약국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황금 시간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250mg에서 300mg을 3번에 나눠 드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에 100mg 드세요. 아침밥 드시고 설거지하거나 TV 보실 때쯤 드시면 딱이에요. 이때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뻣뻣한 분들은 꼭 아침에 드세요. 점심 식사 후 30분에 50mg 드시는 건 선택사항이에요. 낮잠 주무시는 분들은 점심 먹고 드시면 낮잠도 개운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 30분에 100mg에서 150mg 드세요. 저녁 뉴스 볼 때쯤 드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밤에 마그네슘을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육 회복도 밤에 일어나고 신경 안정도 밤에 필요하죠. 그래서 저녁에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기 직전에 먹는 겁니다.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오히려 위가 불편해서 잠을 설칠 수 있어요. 적어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드셔야 합니다. 저녁 7시에 식사하시면 7시 30분에 드시고 10시나 11시에 주무시면 딱 좋죠. 세 번째 단계는 시너지를 높이는 꿀팁입니다. 첫 번째 꿀팁은 비타민 B6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 B6가 마그네슘 흡수를 2배로 높여줍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종합비타민에 B6가 들어있으니까 종합비타민이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굳이 B6만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꿀팁은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물이 흡수 속도를 30% 빠르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마그네슘이 온몸에 잘 퍼집니다. 세 번째 꿀팁은 복용 후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마그네슘이 근육에 빨리 전달됩니다. 자, 이제 집에 있는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영양제만 먹는 것보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아몬드를 하루에 10알씩 드세요. 아몬드 10알에 마그네슘이 80mg 들어있어요. 간식으로 딱 좋죠. 바나나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드시면 30mg을 보충할 수 있어요. 특히 바나나는 칼륨도 많아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도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이에요. 한 줌 정도 드시면 8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나물로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이죠. 두부도 좋아요. 반모에 5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는 호박씨예요. 호박씨 한 줌에 무려 150mg이나 들어있거든요.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호박씨만 꾸준히 드셨는데 다리쥐가 완전히 없어졌대요. 그리고 다크초콜릿도 좋아요. 카카오 70% 이상인 다크초콜릿 한 조각에 마그네슘이 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낮에 조금씩만 드세요. 현미밥도 빼놓을 수 없죠. 현미 한 공기에 마그네슘이 80mg 들어있어요. 백미는 10mg 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8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미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만든 7일 체감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식후 100mg, 저녁 식후 100mg씩 드세요. 이때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적응하는 중이거든요.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점심 50mg을 추가하세요. 이때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 거예요. 다리 쥐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저녁 용량을 150mg으로 늘리세요. 이때부터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시기에 와서 선생님 새벽에 안 깨요 하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2주 정도 지나면 수면의 질이 50% 개선됩니다. 4주가 지나면 다리 쥐가 80% 줄어들고요. 8주가 지나면 숙면 만족도가 95%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7,000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통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최소 8주는 걸려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드세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조절이 필요해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죠? 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름에는 평소보다 10에서 20%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300mg 드시던 분은 350mg 정도로 늘리세요.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고 햇빛도 적게 받죠. 이때는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비타민 D가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드셔야 해요. 60대에서 70대 초반이신 분들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같은 흡수가 잘 되는 형태를 드시는 게 좋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으로 자주 나눠 드세요. 75세 이상이신 분들, 특히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심장약이나 골다공증약,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신장이 안 좋으면 마그네슘이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78세 최영자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에 깨고다리 쥐 때문에 밤마다 비명을 지르셨대요.
남편도 같이 못 자서 따로 방을 쓸 정도였죠. 할머니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정말 초췌하셨어요. 눈밑이 까맣고 얼굴도 수척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제가 마그네슘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7일 체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대요. 2주 후에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다리주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죠. 한 달 후에 오셨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선생님, 제가 10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어제는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깼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남편도 이제 같은 방에서 잘 수 있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신대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65세 이철수 어르신인데 이분은 택시 기사님이셨어요. 밤에 운전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으셨대요. 너무 위험해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죠. 제가 마그네슘 복용법을 알려드리고 특히 운전 전에 소량을 추가로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시라고 권했죠. 한 달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 이제 밤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아요. 마그네슘 하나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약속드린 대로 3,000원의 기적을 알려드릴 시간이에요. 바로 마그네슘 종료법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해서 마그네슘을 못 드시는 분들께 최고의 방법이죠. 준비물은 간단해요. 앱솜솔트라고 하는 황산 마그네슘 한 봉지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사면 1kg에 5,000원 정도 하는데 한 번에 한 컵씩 쓰니까 20번은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250원 꼴이니 정말 저렴하죠. 약국에서도 팔고 대형마트에서도 팝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먼저 대야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온도는 40도 정도가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돼요. 여기에 앱솜솔트를 종이컵으로 한 컵 넣으세요. 그리고 잘 저어서 녹이세요.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발을 담그고 20분간 있으면 됩니다. 이때 TV를 보셔도 좋고 책을 읽으셔도 좋아요. 편안하게 쉬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시면 충분해요.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저녁에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족욕하고 나면 몸이 노곤해지면서 잠이 잘 옵니다.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피부로 직접 마그네슘이 흡수된다는 거예요. 위장을 거치지 않으니까 속이 불편한 분들도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죠. 그리고 흡수율도 먹는 것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알게 된 건 미국 연수 때였어요.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분도 불면증이 심해서 이 방법으로 해결하셨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박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단 2주 만에 10년 불면증에서 해방되셨어요. 할머니는 위가 약해서 마그네슘을 먹으면 속이 쓰리셨거든요. 그래서 족욕법을 알려드렸는데 2주 후에 오셔서 선생님, 이제 새벽에 안 깨요. 다리도 안 아프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앱솜솔트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앱솜솔트를 2컵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몸을 담그세요. 온몸으로 마그네슘이 흡수되니까 효과가 더 빠릅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30분 이상 하시면 오히려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물이 온도도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마그네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것들과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함께 먹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비타민 B 복합체는 꼭 같이 드세요. 특히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도와줍니다.
마그네슘만 먹는 것보다 효과가 2배는 좋아져요. 비타민 D도 함께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 D가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고 마그네슘은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 걸 도와줍니다. 서로 도와주는 사이인 거죠. 아연도 좋은 파트너예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마그네슘과 아연을 같이 드시면 감기도 덜 걸리고 피로도 덜 느끼십니다. 멜라토닌과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멜라토닌은 저녁에만 드시고 용량도 처음에는 0.5mg에서 1mg 정도로 적게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낮에 졸릴 수 있어요. 이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칼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철분제도 마찬가지예요. 철분과 마그네슘도 흡수 경쟁을 합니다. 빈혈약 드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을 꼭 지켜주세요. 카페인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다 카페인이 들어있죠. 마그네슘 드시기 전후 2시간은 피하세요. 특히 저녁에는 절대 카페인 드시지 마세요. 수면도 방해하고 마그네슘도 배출시킵니다. 탄산음료도 피하세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설탕도 많아서 건강에 안 좋죠. 짠 음식도 조심하세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저염식을 하시는 게 마그네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술도 마그네슘의 적이에요. 알코올이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배출시킵니다. 술 한 잔 마시면 마그네슘 100mg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술 드신 다음날 근육통이 심한 거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져서 그런 겁니다. 가공식품도 되도록 피하세요.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가공식품에는 첨가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영양소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거의 다 부족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부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토양이 척박해졌어요. 옛날에는 채소에 마그네슘이 많았는데 지금은 화학비료 때문에 토양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요. 그래서 채소를 먹어도 마그네슘이 충분히 못 얻는 거죠. 둘째, 스트레스가 많아졌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셋째,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요. 정제된 음식, 흰쌀, 흰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어요. 현미를 도정해서 백미를 만들면 마그네슘의 80%가 사라집니다. 넷째, 약물 복용이 많아졌어요.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많은 약들이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나이 들수록 약을 많이 먹게 되니까 마그네슘도 더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충이 꼭 필요한 거예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27년간 의사생활하면서 느낀 건 작은 것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단순한 미네랄 하나가 수면의 질을 바꾸고 근육통을 없애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저도 40대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의사인데도 자기 병을 못 고치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환자들 진료하면서도 제가 더 아픈 것 같았죠. 그런데 마그네슘 복용법을 제대로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밤 10시에 누우면 10분 안에 잠들고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고 하루가 즐거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처음에는 변화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천천히 변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 분들은 모두 좋아지셨어요. 95%의 개선율이라는 숫자가 그걸 증명합니다. 나머지 5%는 신장질환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그네슘 제대로 먹기, 이것도 작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30분 후에 마그네슘 100mg 드시는 것부터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느껴보세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3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 8주는 드셔야 해요. 우리 몸의 마그네슘 저장고가 다시 채워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 분들은 모두 좋아지셨습니다. 혹시 복용 중에 설사를 하신다면 용량을 줄이세요. 한 번에 50mg씩만 드시다가 천천히 늘리세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좋아요. 마그네슘이 변을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변비약 대신 마그네슘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글리시네이트 형태를 선택하세요. 이게 가장 순한 형태예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족욕법을 하세요. 피부로 흡수시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마그네슘이 필요하긴 한데 용량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어린이들도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성장이 더딜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용 제품을 따로 사서 주세요. 용량이 다르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으로 드시면 좋아요. 운동 30분 전에 50mg, 운동 후에 100mg 드시면 근육 회복이 빨라집니다. 근육통도 덜하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마그네슘이 중요해요. 마그네슘이 혈당 조절을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혈당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하지만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칼슘만 드시지 마시고 마그네슘도 꼭 같이 드세요. 칼슘만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이 뼈로 가거든요. 마그네슘 없이 칼슘만 먹으면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으신 분들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돼요. 마그네슘이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60%가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통이 자주 있으신 분들, 특히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마그네슘을 드세요. 편두통의 50%가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눈꺼풀이 떨리는 분들 이것도 마그네슘 부족 신호예요. 눈꺼풀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도 자주 떨린다면 마그네슘을 드셔야 해요. 손발이 저리신 분들도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 병원 검사는 받으셔야 하지만 마그네슘 부족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마그네슘은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로 드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돈 낭비예요. 둘째, 하루 250에서 300mg을 3번에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흡수가 안 돼요. 셋째, 식후 30분에 드세요. 공복은 절대 안 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명과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다리 뒤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비 100만원 아끼는 혈압약 줄이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